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8월도 이제 다 지났습니다만 우리에겐 역사적인 달입니다.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달이기 때문인데요. 어느덧 7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은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 참 이래 아침에 한참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날도 고요하니 바람도 안 불고 배도 구름도 안 찌고 고요한 좋은 날에 오늘. First atomic bomb on the city. 그러면서 막 소리가 막 팍 나더라. 깜짝 놀래가지고 밖에 나가본 게네 막 부흥이 올라오대. 저 하늘에 무너진 줄 알았지. 깜깜하거든 천재가. 이는 조금만 지으면 그만 바람 실어놓은 거면 이러고 막 싹 실지도 아무것도 없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경남 합천군. 경치가 좋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곳은 한국의 히로시마로도 불립니다. 지금은 도로가 잘 나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굉장히 산지였고 어차피 이렇게 물자가 풍부하지 못한 곳이었는데 공출을 하게 되면서 정말로 먹고 살 게 없었고 특정 가족이 가면은 또 이렇게 소개해서 가고 하다 보니까 사슬형, 고리형 이민이 돼서 많이 가게 되었죠.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경남 합천 분들이 아주 많고요. 이제 그런 몰려 있는 특성을 가진 분들 위해서 폭탄이 터져서 그분들이 피해가 집중됐던 건데.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건너갔다가 원폭 피해를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실제상 우리 어릴 때 이 시장에 가면은요 너무나 엄청나지요. 일본에서 체류를 안 하고 이 시장에 나오는 보면은 전부가 얼굴에 이렇게 진물이 쭉 흐르고 겨울에도 또 그리고 다른 분은 유난히도 원폭 피해자들 얼굴에 빛이 났어요. 번쩍번쩍하는 흉터가. 우리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가장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경남 합천을 찾았습니다. 올해 85살 이재석 할아버지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 좀 생활고로 이래 가지고 그 누구 소개로 이제 그 일본을 가게 된 게 이제. 이 할아버지가 몸살에 걸려 처음으로 결석한 날이 바로 1945년 8월 6일.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이 이 할아버지에게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학교 갔으면 나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 같은 반 나아들이 거의 다 죽고 두 사람 산 사람 봤어요. 집안에 있어서 큰 화는 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부상. 유리 창에 유리 상처지 이제 깨지가 저기 폭포에 막 바짝 깨지면 날아가고 뭐 파편이 무서운 게지 이제. 이틀 만에 겨우 만난 아버지는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전반신 화상이지. 완전히 머리털까지 완전히 막 쌓고 막 50 뭐 제가 되어버린 게 있는데 뭐 5도에 그렇게 화상이 났으니 뭐 화기가 얼마나 신지기 순간 번쩍거는 그 열선이 말이지. 90살 백두희 할머니는 5살 무렵 히로시마로 건너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강제징용에서 도망쳐 나온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처녀들 뽑아간다고 또 난리가 나고 울산께는 막 16살 먹은 게는 뭐 치아프대 날로 결혼 일찍 했어. 우리 영감은 일본 참그 조여 복대 가가지고
돈도 그래 나와갖고 도망쳐가지고 내하고 결혼했지. 폭발 당시 그늘이 생사를 갈라놓았다고 말하는 백할머니. 집안 안 있으면 다 죽었어. 뱃대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 그만 무조건 말하자면 이래 지금 선생님하고 내하고 이래 있는데 선생님은 그늘에 있지요. 나는 이제 뱃대 있잖아. 이래 양지가 뱃지죠. 그러면 선생님은 괜찮아. 나는 그러면 이래 화상에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볕 아래 서 있었다가 화상을 당한 뒤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는 딴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니 그게 내 마음이 베껴. 나 우리 엄마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거만 내가 마음을 가지고. 국내 원폭 피해자들이 지닌 상처는 이런 신체적 고통과 아픈 기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국에 오니까 그러한 막 진물이 질질 흘러내리는 이런 이제 피부를 이제 보니까 일가 친척들도 반가워 안 하는 거예요. 다 외면하고 무슨 전염병인가 싶어가지고 말이지 외면하고 이래서 이제 사실은 삶의 터전을 잡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또 이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사회적 냉대에 원폭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때는 실제로 내가 아직도 결혼도 못했어요. 원폭 피해자라고 막 여기가 나 환자 맹구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막 유전이 된다고. 그걸 숨기가면서 결혼을 했다고요. 원폭 피해자라고 하는 걸. 이 원폭에서 당해서 죽음보다 더 심한 이 사회적인 냉대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고통을 받고 육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래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쭉 살아온 거죠. 어엿하게 독립한 우리나라조차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소외감은 원폭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 키웠습니다. 누구한테 보호를 받아요? 아무 보호도 못 받았지. 자수들로 오늘 받았으니까 이 나라의 원폭이 이건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일제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이자 미국 원폭 피해자인데도 정부와 사회의 방치 속에 숨죽여야 했던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도대체 책임을 물으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것인지, 그들을 어떤 이유에서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게 했던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폭을 투하한 미국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방치해온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지, 너무 많은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비가시적인데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정말 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죠. 외로운 시간을 보내왔던 국내 원폭 피해자들은 더 늦기 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원폭 피해자는 국적이 없어요. 원폭을 더 미국도 사지 않고 전쟁을 일으킨 일본도 사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이 모양새고 이게 뭐냐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폭 피해자 73년까지 수모가 살았지만 해도 지금은 숨을 필요 없고 국가도 나서야 되고 우리 원폭 피해자도 나서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역사가 남는 거예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얘기를 들으니 참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취재를 맡은 한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국내 원폭 피해자 얼마나 됩니까? 네, 원폭 투하 당시 히로시마에는 약 42만 명, 나가사키에는 28만 명가량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히로시마에 5만 명, 나가사키에 2만 명으로 전체 7만 명가량으로 추정하기도 하고요. 10만 명가량이 머물렀다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자료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 원폭 피해자 70만 명 가운데 최소 10%가 당시로 말하면 조선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당시 현장에서 숨진 사람도 많지만 2만 3천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귀국한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한국에는 약 2,300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했을 때도 한국인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그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원폭 피해자가 국내에 있는데 그동안 왜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네, 비교할 수 없는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식민 지배의 대표적인 피해자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자입니다. 이에 비해서 원폭 피해자의 경우엔 상당수가 본인의 의지로 일본에 간 것이어서 우리가 이들을 피해자로 보지 않으려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피해자들도 피폭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유전병 우려 등으로 자녀의 결혼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자신이 원폭 피해자라는 걸 숨기곤 했거든요.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과의 관계까지 얽혀 있다 보니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한마디로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의 냉대 때문에 피해자들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피폭 이후 한국에 거주한 피해자와 일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사망률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2004년 인권위가 내놓은 실태조사에 짧게 언급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당시 피해자협회에 등록된 생존 회원이 2천여 명으로 귀국한 피해 일세의 90%가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 일본은 당시 생존자가 28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피폭 이후 생존한 사람이 40여만 명으로 추정되니까 단순히 사망률만 놓고 봤을 때 차이가 크죠. 전문가들은 이 현장에서 숨지지는 않았지만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고국으로 돌아온 분들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않은 탓에 빨리 돌아가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의료 구호와 복지 혜택의 차이, 거기에 정부의 무관심이 더해져서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나섰던 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 원호법에 따라서 자국민 피해자 의료비는 전액 지원하고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그런 지원에서 배제돼 있다가 1972년 손진두 씨가 최초로 소송을 냈고 원폭 피해로 상처와 후유증을 입게 된 것은 전쟁 주체였던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한국인 피폭자들도 치료를 받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이 국경을 벗어나면 피폭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후에 곽기훈 씨나 저희가 만났던 이재석 할아버지 등 여러 피해자가 직접 꾸준히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일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피폭자로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혜택들을 받으려면 원폭 투하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발급되는 건강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피폭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고령인 피해자들에게는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아직 등록하지 못한 피폭자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없습니까? 네, 2016년에 비로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비 지원, 피해자 사망 시 장례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없는 등 너무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사무국이 없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실태조사에 배정된 예산도 턱없이 적어서 그냥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의 지원은 현재 정부가 아닌 대한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입니다. 현재 10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 이런 주거시설 입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전국에 딱 한 곳만 운영되다 보니 현재 대기자만 100명인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원폭 피해가 후손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2002년 대구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 병약한 청년 한 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선천성 면역글로 불린 결핍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던 김영률 씨가 밝힌 건 자신이 원폭 피해자 2세라는 사실.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광기의 역사가 한국 원폭 이성 황후들의 몸과 마음을 관통하고 있는 현실에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폭 협회가 있고 또 많이 활동하셨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관심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았는데 사실 김영률 씨가 2002년에 소위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나는 원폭 피해자 2세다. 나의 어머니가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하셨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관심 갖고 해결해야 된다. 그 이후에 오만 데를 다니면서 알리고 다니고 운동하고 하면서 그것이 그나마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알려졌고요. 형률 씨는 자신의 병과 어머니의 피폭,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으며 약한 몸이지만 강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하여튼 계속 그 고통이 대물림되는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그동안 우리 사회의 기조가 그랬듯이 그냥 개인의 불행, 개인적 불행으로 그걸 삭히고 살아오신 거죠. 근데 김영률 씨가 이제 이 문제를 이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다. 이후 한국 원폭 2세 환우회를 결성하며 인권운동을 해오던 형률 씨. 하지만 건강 악화로 2005년 3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오늘, 원폭 2세들의 아픔은 역사적 문제로 인정받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60살 한정순 씨는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양쪽 다리에 인공관절 수술을 5번이나 받아 거동까지 불편합니다. 다른 형제자매들도 몸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 제일 위에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는 뇌경색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둘째 언니는 양쪽 어깨 지금 관절 수술을 받았고, 셋째 언니는 저랑 같은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으로. 정순 씨는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병명은 나타나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같은 그런 분들이 한 50대, 60대 정도, 그 정도 돼야지만이 이게 발병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 평생 먹은 술이 소주 한 두 병 정도 아예 술을 못 하거든요. 아예 못 해요. 아예 못 하는데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시사 프로그램 예고편. 한번 이렇게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또 그 자녀에 대해서 예고편을 봤어요. 부모님이 모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인 정순 씨는 방송을 본 뒤 무릎을 쳤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 방송을 보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이제 그 방송을 봤죠. 보니까 그때 그
방송에 된 저랑 똑같은 증상에 똑같은 수술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둘째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답답함을 풀 실마리는 찾았지만 그건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됐습니다. 집에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정순 씨의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날 이후 정순 씨는 원폭 피해자 2세인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일 가슴이 아프고, 그것도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그냥 아들 듣는 데는 그런 소리 못해요. 못하지만 운명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평생을 세상 구경 못 해보고 그냥 방 안에 있으면 눈만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원폭이 준 피해는 2세, 3세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피폭이 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부모들의 생식세포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2세, 3세들이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건데, 당연히 손상을 입은 유전자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거는 그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를테면 사람에게서 그게 증명이 아직은 안 돼 있지만 동물 실험들을 통해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건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아직 정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증명을 지금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제 지금처럼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연구하느냐, 어떤 방법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밝힐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디자인으로 제대로 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어떤 지원을, 과학적인 방법론과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 저는 이 문제의 힌트들은 많이 얻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때문에 원폭 피해자 1세에게는 조금이나마 주어지고 있는 지원과 관심도 2세들에게는 전무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더불어 우리 그 후손들 2세, 3세들도 지금 말 못할 그 원인 모를 질병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 최소한의 일업이라도 보조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말이지, 그런 좀 보살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말이 곧 유전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유전 영향의 존재를 부정할 근거 역시 없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의견.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만약 그 미국 정부, 일본 정부 또는 그 연구소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없다는 걸 증명해야죠. 근데 이들은 자꾸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걸 너희가 증명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만약 없다고 그들이 주장한다면 없다는 걸 그분들이 입증하라고 우리가 오히려 요구해야죠. 때문에 원폭 피해자와 그 2세들은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폭탄에 의한 피해자의 그 병을 좀 원인을 좀 규명해달라. 예? 그다음에 유전 인자를 좀 찾아달라. 병에 대한 말이지.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적십자 병원도 마찬가지고. 지금이라도 이게 실태 조사를 했어. 아직까지 그 피해자 직접 피해를 보신 분들이 살아 계실 때 역학 조사라도 해서 그 증거를 내놓고 이거는 정말 유전성이 없다. 당신들이 아플라고 옮겨줘도 뭐 아프면 누구라도 나이가 들면 다 아프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유전성이 없다라는 그 결과를 내놓고 하면 포기라도 하겠어요. 그것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버려도 이제 방치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방치된 사람이에요. 역사가 준 병을 개인의 불행으로 여겨온 정부의 무관심 속에 여러 병을 앓고 있는 원폭 피해자 2세들은 오늘도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일종의 어떤
역사적인 피해든 사회적인 참사든 이런 것들은 흔히 증명한 후에 하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에게만 가고 끝나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는 국가가 먼저 이분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국가가 그 문제를 하나씩 증명해가고 증명해서 문제가 확인되면 예를 들어 일본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그 가해 당사자와 문제를 국가가 대리해서 해결해주고 이렇게 가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런 일이 대표적으로 그런 일인데 국가가 그동안 손을 놨고 원폭 피해는 후손들에게까지 잔인하게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한 기자, 원폭 피해 2세와 3세 얼마나 되는지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네, 현재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 원폭 피해 2세 환우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그 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등록된 회원 수는 1,300여 명입니다. 하지만 1세들의 수와 당시 자녀를 많이 낳았던 사회적 분위기, 또 편견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실제로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시급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정밀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김영률 씨가 역사와 유전적 영향에 대해 한창 목소리를 높이던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1세와 2세를 상대로 설문 방식을 통해서 건강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응했던 피해 1세의 경우 그때까지 생존해 계셨다는 것 자체가 피폭량이 적거나 유전적으로 건강한 분일 거라는 짐작이 가능하고요. 이들의 자녀 역시 다른 피해 2세에 비해 상태가 더 좋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은 무려 80배가 높았습니다. 특히 정신과적 문제들도 많이 확인됐는데 우울증은 65배, 정신분열증은 2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 심각했는데요. 심장질환은 90배, 우울증은 70배였습니다. 또 암 발병률도 높았는데요. 간암은 12배, 위암은 6배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3년 경상남도에서 도내 원폭 피해자 자녀 244명을 상대로 건강 상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건 역시 정밀한 조사는 아니었지만 13.9%가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장애인 등록률은 9.1%로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가 엄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 만큼 이런 조사 결과만으로 유전성이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2016년 5월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2세와 3세는 제외됐고 피해자들은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국회가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지난 14일 원폭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 발의한 원폭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은 어떤 법안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게 원폭 피해자 범위에 2세, 3세 후손을 포함시켰습니다. 원폭 피해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후세에게 후유증이 이제 이어진다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2, 3세도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폭 피해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무화했고요. 두 번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들을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병원을 설립한다든가 복지시설을 설립해서 다양한 복지 지원을 하도록 했고요. 세 번째는 추모 모욕을 조성하고 위령탁도 건립해서 이분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념 사업 내용에 비핵 평화박물관을 건립하는 거 그리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지금 보강을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개정안이 꼭 통과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져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더군다나 이분들의 후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로를 해주고 이분들의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또 실질적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좀 편하게 그 치료도 받고 사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한 기자, 취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네, 취재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은 왜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러 다니고 피해자 개인이 가해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지였습니다. 너무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셨는데요. 더 늦기 전에 국가에서 이들을 지켜주고 상처를 보듬어야 하지 않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현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국민신문고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